그녀는 다 계획이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 시바타와 함께 나고야에 다녀온 다음 날 교쿠가 일을 나간 곳은 아카사카 퀸 호텔이었다. 지난번에 사건이 일어난 긴자 퀸 호텔과 같은 계열의 호텔이다. 그날 밤의 파티는 모 슈퍼마켓 회장의 회가변이라는 말만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을 듯한 연회였다. 주최자 측에서 당부한 사항인데 사장 주인은 연회 내내 컴패니언 여러 명이 맡아달라고 합니다. 교쿠 일행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항상 하던 대로 영업실장 요네자와가 안경을 번뜩이며 말했다. 그 다음은 상석 테이블부터 순서대로 한 명씩 맡도록 하세요. 말석 쪽은 몇 군데가 비겠지만 그쪽은 평사원이나 기껏해야 계장급이니까 컴패니언 서빙은 없어도 됩니다. 잔이 비어도 맥주를 따라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젊은 사원 중에 자꾸 말을 거는 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요코 팀장에게 얘기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뛰어봅시다. 회가변의 참석자는 200명 정도였다. 그런데 컴패니언은 20명만 불렀다. 게다가 여러 명이 불도그 같은 얼굴에 사장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면 결국 남은 컴패니언 10여 명이 다른 참석자 전부를 상대해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 40 넘은 중년 남자들이다. 개 중에는 노골적으로 흑심을 드러내며 찝쩍거리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웃는 얼굴로 능숙하게 받아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따금 젊은 사원이 컴패니언이 있는 자리까지 다가오기도 했다. 대부분 별것도 아닌 일을 물어보러 왔다. 그들은 한눈에도 핸섬한 남자가 많았다. 아마도 자신이 있는 것이리라. 자연스럽게 말을 섞다 보면 컴패니언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젊은 사원과 대화한 뒤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요코 팀장이 즉각 다가왔다. 그리고 뭔가 찝쩍거리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아마도 젊은 사원들의 태도를 그쪽 회사에 보고해서 사회에서의 품행을 판단하는 자료로 쓸 모양이다. 셀러리맨은 이래저래 힘들다. 눈에 띄게 찝쩍거리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교코는 요코 팀장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 설령 찝쩍거렸다고 해도 그런 고자질 같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애초에 교코는 쥐꼬리만한 월급의 셀러리맨 쪽에는 관심도 없었다. 적당히 따돌리며 넘어갔다. 지금 그녀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다카미 슌스케뿐이다. 하지만 이라고 교코는 접시에 요리를 담던 손을 멈추며 생각했다. 과연 다카미 슌스케는 에리가 사망한 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을까? 그녀의 머릿속에 어제 나고야에서 들은 이야기가 되살아났다. 마키무라 에리는 3년 전까지 나고야에서 살았고 이세 고이치라는 화가 연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이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해버렸다는 이야기였다. 에리가 도쿄에 올라온 것은 그 직후였다. 주위에서는 사건의 충격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세 고이치가 살해한 사람이다. 무려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당시 사장, 다카미 유타로였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는 본사가 도쿄에 있지만 유타로의 본가는 나고야였던 것이다. 교코는 다카미 유타로가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바타 쪽은 역시 약간의 지식이 있었던 모양이다.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교코가 뭔가 물어봐도 건성으로 하는 대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그래서 교코는 오늘 미용실에 가는 길에 나카노 도서관에 들러 3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엄청난 양의 신문 축세판을 뒤져본 결과 그녀가 파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3년 전 가을 아이치현 나가쿠테초의 도로가에서 며칠째 방치된 검은 벤츠가 발견되었다. 번호판을 조사해보니 그 전날부터 행방불명 상태였던 다카미 부동산 회사 사장 다카미 유타로의 차라는 게 밝혀졌다. 또한 부근을 수색한 결과 차량에서 200m쯤 떨어진 풀숲에서
유타로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는 검은색 양복을 입었고 누군가와 다툰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10시부터 12시경으로 나왔다. 사인은 교살이었다. 바닥에 넘어진 참에 정면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갑이 사라진 것 외에 다른 돈 한 푼은 없어 보였다. 롤렉스 시계, 벤츠 차의 키, 그리고 값비싼 수입 라이터도 그대로 있었다. 지갑에는 20만엔 전후의 현찰과 신용카드 2장이 있었을 거라고 했다. 즉각 아이치 현경의 수사본부가 설치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목격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이 산과 밭으로 둘러싸인 변두리여서 민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차량 통행은 제법 있었지만 도보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도 걸림돌이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몇 가지 불가해한 사실이 떠올랐다. 그중 하나는 다카미 유타로 본인의 행적이었다. 사건 날 밤, 그가 왜 그런 곳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스케줄을 살펴봐도 나가쿠테초를 지나갈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다카미 유타로는 현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던 게 아닌가? 라고 수사 당국은 추측했다. 하지만 그 약속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는 게 없었다.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짐작가는 것이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당시의 기사는 이 사건이 자칫 미궁에 빠질 것 같다는 식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틀 뒤의 사건은 급전직하로 해결됐다. 나고야 치구사구의 원룸에서 젊은 남자가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자가 다카미 유타로를 살해한 범인이었던 것이다. 남자의 이름은 이세 고이치. 유서를 남겼는데 그곳에 다카미 유타로를 살해했다는 자백이 적혀 있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자세한 설명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방 서랍에서 다카미 유타로의 지갑이 발견되었다. 지갑 안은 처음 훔쳐왔을 때 그대로였다. 아이치 현경이 몇 가지 반증 수사에 들어갔지만 이세가 범인이라는 건 틀림이 없었다. 사건 당일 밤 그는 렌터카를 빌렸고 그때의 주행거리가 사건 현장을 왕복한 거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등도 확인했다. 물론 사건 당일 밤 그의 알리바이는 없었다. 다만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이세고이치와 다카미 유타로의 관계였다.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만은 아무리 조사해도 알 수 없었다. 결국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이세가 렌터카를 빌려 강도질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우연히 다카미 유타로가 그 피해자로 걸려든 게 아니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결말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었다. 왜 멍하니 서 있어? 누군가 귀 옆에서 낮게 나무라는 바람에 교코는 흠칫 정신을 차렸다. 돌아보니 요코 팀장이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일해야지. 교코는 몸을 움츠렸다.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교코는 급히 손님이 몰린 테이블로 향했다. 이런 때는 잽싸게 달아나는 게 좋다. 하지만 교코는 손님의 잔에 맥주를 따르다가 다시금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만큼 이번 일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문제는 우연이냐 아니냐는 거야. 에리의 죽음과 다카미 슌스케와의 관련성을 교코는 걱정하고 있었다. 에리의 옛 연인은 다카미 유타로를 살해한 범인이고 슌스케는 그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전무다. 성씨가 똑같은 걸 보면 아마도 한 집안일 것이다. 어쩌면 다카미 유타로의 아들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슌스케가 에리가 살해된 날 같은 긴자 퀸 호텔에 있었다.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감이 들었다. 시바타 형사는 분명 관련이 있다고 아예 확정지은 눈치였다. 그 증거로 어제 시바타의 태도는 묘하게 냉랭했다. 만일 우연이 아니라면 다카미 슌스케가 교코 자신에게 접근해온 것도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까?
교코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왔다.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본사 빌딩은 긴자 고초매에 자리 잡고 있다. 교코가 회가변에서 일하고 있던 무렵 시바타는 다카미 슌스케를 만나기 위해 그 빌딩의 맞은편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전 약속은 오전 중에 잡았다. 바쁜 몸일 테니 회사 응접실에서 단 10분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미리 각오를 했는데 저녁 시간이라도 괜찮다면 좀 더 오래 대화가 가능하다고 오히려 다카미 쪽에서 제안을 해왔다. 의외였다. 30대 나이에 부동산 회사 전무라고? 밤하늘에 우뚝 솟은 다카미 빌딩을 올려다보며 시바타는 기운 빠진 한숨을 내쉬었다. 슌스케는 다카미 부동산 회사의 현재 사장 다카미 야스시의 아들이다. 그리고 야스시는 사망한 다카미 유타로의 친동생이다. 운 좋게 태어난 금수저라고 생각하면 그뿐이지만 슌스케의 학력이나 지금까지의 실적을 대충 훑어본 바로는 본인의 자질도 직위에 적합할 만큼 엘리트인 것 같았다. 교쿠 씨가 한눈에 반해버릴 만하네. 새침한 고양이 같은 오다 교코의 표정이 생각났다. 어제 나고야에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도 그녀는 다카미 슌스케와 이번 사건의 관련성을 몹시 신경 쓰는 기색이었다. 마키무라 에리가 다카미 유타루를 살해한 남자와 사귀는 사이였다니 당연히 신경이 쓰일 만도 하다. 시바타 역시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 밤 이렇게 다카미 슌스케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시바타의 보고에 대한 상사의 반응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다. 우선 휴가를 이용해 멋대로 단독 수사에 나선 것에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런 일은 먼저 상사와 상의하는 것이 규칙이다. 수사는 팀플레이다. 등등. 미리 상의했다면 그만 손을 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은 꿀꺽 삼키고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에리의 옛 연인이 다카미 유타루를 살해한 이세 고이치였다는 얘기에도 팀장은 처음에는 별반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이봐, 그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요즘 다카미 부동산 회사가 엄청 잘 나가고 있잖아. 여기저기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 그 보석점 감사 파티에 다카미 전무가 참석한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야. 무엇보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건 자살이야. 자살로 대략 결론이 났다고. 하지만 시바타는 버텼다. 어쨌든 일단 다카미 슌스케를 조사해보고 싶다. 좀 더 조사해본 뒤에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으면 그때는 포기하겠다. 라고 말했다. 참내 못 말리겠네. 팀장은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응원팀은 못 붙여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지나치게 캐고들다가 고소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네, 잘 알겠습니다. 라고 시바타는 힘차게 대답하고 나온 길이다. 7시 정각에 다크그린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시바타의 옷에 시선이 멈추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시바타의 상의는 갈색 헤링본 트위드 재킷이다. 이 옷으로 알아보기로 약속한 것이다. 자기 소개를 하는 동안 서빙 직원이 다가오자 다카미는 카푸치노를 주문했다. 시바타는 코코아를 리필하기로 했다. 왜 나를 찾아오셨는지 모르겠군요. 신문에는 자살인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탐색하는 눈빛으로 다카미가 말했다. 컴패니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다고 전화로 미리 이야기했었기 때문이다. 아, 별거 아니고요. 그냥 확인하는 정도예요. 물론 자살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다카미가 의아한 얼굴을 했지만 그 말은 무시하고 시바타는 곧장 질문에 들어갔다. 보석점 하나야의 감사 파티에 참석하신 게 이번이 몇 번째였죠? 3번째였어요. 다카미가 대답했다. 처음 참석한 건 작년 봄이었죠. 2번째는 가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번 파티였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야와는 업무상 관계가 있습니까? 네. 하나야가 요코하마 지점을 낼 때 우리 회사에서 그 일을 주선했어요. 그 이후부터죠.
카푸치노와 코코아가 나와서 잠시 대화가 끊겼다. 자살한 컴패니언 말인데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고 시바타는 얼굴을 들었다. 파티 때 그 여자와 뭔가 대화를 나누셨던가요? 아니요. 마찬가지로 카푸치노 잔에서 얼굴을 들고 다카미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실일 거라고 시바타는 판단했다. 그와 마키무라 에리가 접한 적이 없다는 건 교코를 통해서도 이미 얘기를 들었다. 그 파티에서 교코는 줄곧 다카미 쪽을 유심히 지켜본 것이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카미 쪽에서 물었다. 시바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저를 만나러 오셨죠? 관계자라고는 해도 저는 단순히 그 파티에 참석한 것뿐이라서 관계성이 아주 희박한데요. 약간 비꼬는 뉘앙스를 담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화가 났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좋아, 탐색을 시작해보자. 라고 시바타는 마음먹었다. 마키무라 에리 씨가 자살한 동기를 조사 중인데요. 실은 아주 묘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에리 씨의 옛 연인이 다름 아닌 이세 고이치였어요. 아시죠? 이세 고이치라는 사람. 글쎄요. 다카미는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가수인가? 아니면 탤런트? 연기를 하고 있다. 라고 시바타는 직감했다.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 잊으셨습니까? 이세 고이치. 다카미 유타로 씨를 살해한 범인인데요. 그제야 다카미는 깜짝 놀란 듯 입을 해 벌리고 크게 두세 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자였어요? 네, 기억하죠. 그렇군. 이세라는 이름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여자가 그자와 연인 사이였다고요? 예전 일이지만 네, 연인 사이였어요. 그래서 보석 전 파티에서 에리 씨가 당신에게 접근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던 거군요. 네, 없었습니다. 딱 잘라 대답하고 다카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구나. 그 여자가. 이것 참 특이한 우연이네. 그의 윤곽 짙은 얼굴이 팽팽히 당겨졌다. 아닌 게 아니라 나보다 몇 배는 괜찮은 남자구나. 라고 시바타는 교코의 마음이 조금쯤 이해가 되었다. 그 사건 때 다카미 씨는 어디에 계셨죠? 그 사건 때라뇨. 백부가 돌아가셨을 때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도쿄에 있었죠. 대답한 뒤에 다카미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번 컴패니언의 자살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죠. 시바타가 말했다. 일단 조사해보는 거예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조사해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시군요. 다카미는 잔을 들어 카푸치노를 마셨다. 그가 다 마시기를 기다렸다가 시바타는 다시 질문에 들어갔다. 자살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다카미 씨도 그 호텔에 계셨다고 하던데요. 파티가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잔을 내려놓으며 다카미가 말했다. 그 사람 이름도 말씀드릴까요? 네, 가능하시면. 시바타의 말에 다카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카드 계산기 같은 것을 꺼냈다. 그리고 키를 톡톡 눌러 액정판에 글자를 띄우더니 그것을 시바타 쪽으로 내보였다.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전자주소록인 모양이다. 편리한 물건이네요. 감탄하면서 시바타는 자신의 수첩에 그 내용을 베꼈었다. 수백 수천 개도 입력할 수 있겠죠?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시바타가 베껴 쓴 것을 확인하고 다카미는 전자주소록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인 뒤 계산서를 집어들고 시바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다카미가 잠깐 이라고 그를 제지했다. 그건 정말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까? 현재로서는 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다카미가 진지한 눈빛을 던져왔다.
시바타는 허를 찔린 것 같아 시선을 피했지만 다시 그쪽으로 눈을 맞추고 어깨를 으쓱 들었다. 그건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자살이에요. 새로운 사실이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군요. 다카미는 창밖이라고 해도 다카미 부동산 회사 빌딩이 보일 뿐이었지만 그 창밖에 흘끗 시선을 던진 뒤 시바타의 손에서 계산서를 슥 빼냈다. 이건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시바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카미는 벌써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널찍한 등을 바라보며 시바타도 뒤따라가면서 말했다. 이거 참 고맙습니다. 한바탕 일이 끝나자 항상 그렇듯이 다른 컴패니언들과 대기실로 돌아왔다. 대기실에는 영업실장인 요네자와가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왔다. 수고했어. 요네자와가 인사를 건네며 컴패니언들을 맞이했다. 실장님은 좋겠네요. 아야코가 옆눈으로 텔레비전을 힐끗 보면서 말했다. 우리가 영감님들 상대할 동안에 혼자 벌렁 누워서 도라에몽이나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혼자 기다리는 게 얼마나 따분한지 알아? 입을 툭 내밀며 요네자와가 텔레비전을 껐다. 하지만 아야코는 다시 전원을 켜며 말했다. 그렇다고 끌 것까지는 없잖아요. 자기만 재미 보고. 요네자와는 어이없다는 듯이 머리를 긁적인 뒤에 큰 소리로 말했다. 마노 유카리 씨와 스미노 후미에 씨, 어디 있어요? 방 한쪽에서 두 여자가 손을 들었다. 스미노 후미에 쪽은 아는 얼굴이지만 또 한 명은 교코에게는 낯선 얼굴이었다. 수고했어요, 여기. 요네자와가 그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들은 프리 컴패니언이었다. 교코와 같은 레귤러와는 달리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고료를 받는다. 교코가 머리를 빗는 동안 옆에서는 에자키 요코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 요코에게 요네자와가 다가왔다. 어때요, 마노 유카리라는 사람? 작은 소리로 요코에게 말을 건네는 게 귀에 들어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코는 컴팩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동작도 깔끔하고 응대도 또릿또릿하게 잘했어요. 쓸만해요. 그래요? 전에 로열에서 일했다더니 역시 잘하는 모양이네.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요네자와는 자리를 떴다. 로열에서 일했다고? 그 말이 교코의 머릿속에 다가왔다. 에리도 그 회사에서 옮겨왔다. 마노 유카리가 몸 단장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교코는 얼른 따라 나섰다. 키가 큰 유카리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허리에 에나멜 벨트로 멋진 몸매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교코가 불러세우자 유카리는 경계하는 몸짓으로 돌아보았다. 누구? 나는 교코, 오다 교코라고 해. 아, 유카리의 표정이 누그러들었다. 교코가 너였구나. 에리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그럼 역시 에리하고? 응, 친구 사이. 아마 나하고 가장 친했을걸? 마침 잘 됐다고 교코는 생각했다. 에리의 과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잠깐 우리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 물어볼 게 있어. 교코의 제안에 유카리는 긴 머리를 쓸어올리며 응했다. 좋아. 그 대신 내 질문에도 대답해줘야 해. 나한테? 어떤 질문? 당연히 에리에 대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유카리는 한쪽 눈을 섹시하게 찡긋했다. 유카리가 잘 아는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빌딩 지하의 주점으로 창고 같은 문이 달렸고 안은 의외로 넓어서 길게 굽어드는 카운터가 왼편에 있었다. 교코와 유카리는 구석 쪽 테이블석에 자리를 잡았다. 유카리가 마스터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슬쩍 귀갯말을 건넸다. 우리 비밀 얘기할 거니까 이쪽에 아무도 오지 않게 해줄래요? 이윽고 술이 나오자 유카리는 미즈와리를 한 입 마신 뒤에
긴 다리를 꼬며 교코를 바라봤다. 나한테 물어보려는 게 뭐야? 그게... 교코는 그녀의 갸름한 얼굴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화장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별 관계없는 일에 감탄했다. 참고로 해야지. 에리와는 언제부터 친해졌어? 그러자 유카리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우선 한 대 깊숙이 피웠다. 에리가 도쿄 온 다음에 알게 됐어. 로열에서 동기였거든. 최근에도 에리를 만났었어? 유카리는 손끝에 담배를 끼운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담배 연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2, 3주 전이었나?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 새삼스럽게 그런 걸 왜 묻는데? 왜냐면 교코가 말끝을 흐리자 유카리는 재미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후후 입가를 풀며 웃었다. 그러니까 교코 씨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구나. 그거라니? 에리가 자살했다는 거 말이야. 어때? 맞지? 교코는 대답이 막혔다. 이렇게 전곡을 찌를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조금 전 유카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녀가 오늘 밤비 뱅퀴트 일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눈치를 채긴 했지만 진짜 그건 말이 안 돼. 유카리는 중간까지 피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에리는 절대 자살했을 리가 없어. 교코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슥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기척은 없었다. 유카리 씨, 혹시 에리 사건을 알아보려고 오늘 밤비 쪽에 일하러 온 거야? 그러자 유카리는 다시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딱 맞췄어. 하지만 오늘 첫 방에 이렇게 교코 씨를 만나서 다행이야. 교코 씨도 그 사건에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건 거잖아. 응, 맞아.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교코 씨는 왜 그게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감이라고나 할까? 사실 교코는 처음에 에리의 자살에 의문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시바타의 영향도 있었고 거기에 다카미 슌스케가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에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것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자 대화가 복잡하게 얽히기만 할 것이다. 감이라고? 하긴 나도 그럴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이해가 안 돼. 마루모토라고 했지. 그쪽 회사 사장. 어떤 사람인진 모르지만 에리가 그런 남자에게 빠졌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실연했다고 자살하는 여자가 어디에 있어.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는지 유카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카운터의 손님 두세 명이 이쪽을 쳐다보자 그녀는 목을 움츠리며 미지와리지 않에 손을 내밀었다. 에리의 옛 연인에 대한 건 알고 있어? 유카리가 이번에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옛 연인이라니 이세라는 사람 말하는 거야? 말해도 좋을지 어떨지 내심 망설이면서도 교코는 입 밖에 내보았다. 그러자 유카리는 만족스러운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리가 그 얘기를 해줬다면 교코 씨를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한 게 틀림없네.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걔가 그 얘기는 절대 안 꺼냈거든. 에리의 도쿄 친구 중에 이세 고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마 교코 씨와 나뿐일 거야. 하고 교코는 슬쩍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실은 에리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었지만 그것도 이 자리에서는 덮어두기로 했다. 에리는 도쿄에 와서도 항상 이세 씨만 생각했어. 어쩌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꼭 그 진상을 밝혀낼 거라고 했어. 내가 이번 사건 때문에 생각난 건데 에리가 로열을 관두고 밤비로 옮긴 건 뭔가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우리 밤비 쪽에 그런 단서가 있었다는 거야?
교코가 놀라서 물었다. 단어는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에리가 로열에 별다른 불만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관두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뜻밖이라고 생각했거든. 유카리는 다시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피울래? 라고 교코에게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어 유카리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어째 오랜만인 것 같다고 느낀 순간 금연 중이었다는 게 생각났다. 아무튼 그쪽 회사 사장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건 진짜 이상한 얘기야. 유카리가 말을 이어갔다. 남자와 담을 쌓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항상 이세 씨를 마음속에 담아둔 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나를 만났을 때도 얼핏 그런 말을 했었다니까. 마루모토는 한 달 전부터 에리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었다. 한편 유카리가 마지막으로 에리를 만난 것은 2, 3주 전이다. 마루모토와 사귀면서 옛 연인인 이세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니. 그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그거 경찰에는 얘기했어? 교코는 확인차 물어보았다. 에리와 관련된 사람은 거의 다 찾아가 진술을 들었다고 시바타가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카리는 아니, 안 했어. 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에리도 그렇지만 나도 경찰은 어쩐지 싫더라고. 그 사람들 도무지 믿어온 데가 없잖아. 특히나 이세 씨와 관련된 것은 경찰로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야. 이제 새삼 조사에 나서줄 리가 없지.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알아보기로 한 거야. 그렇구나. 하지만 경찰은 에리가 이세 씨의 연인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 진짜? 그렇다면 에리의 본가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은 모양이네. 응, 그럴지도. 차마 자신도 함께 나고야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에리가 일기나 메모로라도 기록해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포는 말했다. 누가 아니래. 장례식 때 내가 나고야에 갔었거든. 그때 부모님이 에리방 정리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단서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이세 씨의 범행에 대해서 에리도 나름대로 조사해본 게 있을 텐데 그런 흔적도 못 찾았어. 하지만 본가에서 청산 화합물병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시바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교코는 들려주었다. 맞아, 그런 모양이야. 그게 자살의 근거라는데 나도 반론을 하기가 어렵더라. 얼굴을 찌푸리며 말한 뒤에 유카리는 문득 감탄한 듯 교코를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경찰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네. 실은 인맥이 좀 있거든. 교코는 대충 둘러댔다. 오, 그래? 잘됐다. 믿음직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유카리는 술잔의 얼음을 달강달강 흔들었다. 에리 부모님이 뭐든 원하는 걸 가져가라고 하셔서 에리가 생전에 모아둔 CD며 테이프를 전부 들고 왔어. 요즘 저녁마다 그거 듣는 게 낙이야. 에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나 혼자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유카리는 눅눅하지 않게 가벼운 말투로 들려주었다.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감정이어서 교코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튼 우리 둘의 목적이 일치한 건 사실이네. 앞으로 합동 작전을 펼치자. 유카리가 잔을 높이 들어서 교코도 똑같이 쨍 하는 소리를 내며 마주쳤다. 유카리와 헤어져 고엔지 원룸으로 향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둘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카리도 역시 마루모토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에리가 그런 남자를 좋아했을 리 없어. 만일 정말로 에리가 마루모토에게 접근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마루모토에게 접근해 볼 생각이야. 유카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떤 작전을 쓸 생각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자신 있는 말투였다. 유카리는 많은 것을 털어놓았는데 교코는 마지막까지 다카미 슌스케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가 그 파티에 참석했다는 것도
어쩐지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원룸 바로 옆 공원을 지나던 참에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고 교코는 발을 멈췄다.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바타 형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두 다리를 내던진 자세로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를 밟듯이 교코는 시바타 앞에 섰다. 어라? 기운이 없으시네? 웬일이에요? 시바타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안녕?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을까? 교코는 옆에 그네에 앉았다. 와, 그네 타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어쩐지 기분이 좋아진다. 이봐요 형사님, 혹시 그네 노래 알아요? 알 리가 있나? 그보다 교코 씨는 아주 유쾌해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별로. 그냥 동심으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교코는 미니스커트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발을 굴러보았다. 술기운으로 달아오른 뺨에 밤바람이 상쾌했다. 한바탕 신나게 탄 뒤에 문득 생각나서 시바타에게 물었다. 뭐 좀 알아냈어요? 알아내긴 뭘요? 에리 사건이죠, 당연히. 그러자 시바타는 길게 뻗은 다리를 굽혀 두세 번 그네를 저었다. 녹슨 쇠줄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교코 씨의 왕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바타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시치미를 뚝 떼던데요. 이세 고이치의 이름까지 잊어버렸다는 얼굴을 하더라니까. 정말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교코는 저도 모르게 다카미를 변호했다. 하지만 시바타는 단호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전 사장이자 백부를 살해한 범인의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있어요? 나는요, 다카미가 시치미를 떼는 걸 보고 더욱더 의심이 커졌어요. 다카미 씨를 의심하는 거예요? 마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기가 없잖아요. 다카미 씨가 무엇 때문에 에리를 살해하겠어요? 교코가 따지고 들었지만 시바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하긴 뭐 다카미가 에리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죠. 무슨 얘기예요? 알리바이를 확인했거든요. 에리 씨의 살해 추정 시각에 다카미는 호텔 로비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상대방도 확인해봤는데 틀림없더라고요. 그때 일이라면 교코도 기억하고 있다. 맞아요. 그가 만났다는 사람 너구리 같은 아저씨였죠? 내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다카미 씨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시바타는 교코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자신의 발치로 시선을 떨구었다. 다카미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건 밝혀진 셈이죠. 어째 말투가 묘하네요. 다카미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내 직감만으로 일단 정리해버린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정리해버렸다는 것은 에리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걸로 라는 뜻인 모양이다. 우리 사장에 대한 건 알아봤어요? 마루모토 사장이 에리와 같은 나고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제 함께 나고야까지 갔었지만 결국 에리와 마루모토의 접점은 찾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보다 에리의 옛 연인이 이세 고이치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루모토 쪽은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는 게 속사정이긴 하지만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근데 별로 건질만한 게 없을 것 같네. 아, 그래서 기운이 빠지셨구나. 아휴, 뭐든 한 가지라도 잡히기만 하면 금세 기운이 펄펄 날 텐데. 그렇다면 별 수 없네.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알려줘야지. 교코는 일부러 시바타에게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정보? 그가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기척이 느껴졌다. 실은 오늘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교코는 마노 유카리와 나눈 이야기를 시바타에게 들려주었다. 유카리도 에리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다. 에리는
이세의 범행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런 목적으로 밤비 뱅퀴스로 옮긴 것 같다라는 등의 내용이다. 시바타는 관심이 있는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에리 씨가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옮겼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유카리는 틀림없이 마루모토 사장이 얽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접근해서 꼬리를 잡을 거래요. 교코 씨보다 더 센 언니 모양이네. 시바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보다 이런 이야기를 경찰 윗분이 알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바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그건 단지 유카리 씨의 추측일 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은 그런 정도의 정보로 선뜻 행동에 나서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요? 교코는 입을 툭 내밀었다.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그야 당연히 그렇죠. 관청인데. 그리고 시바타는 그네에서 내려와 갑시다 라면서 바지자락을 탁탁 털었다. 교코도 몸을 일으켰다. 마노 유카리라는 사람 말인데요. 원룸으로 돌아와 교코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시바타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해주는 게 좋아요. 혼자 추리해보는 정도라면 위험할 것도 없지만 진짜로 적의 수중에 뛰어드는 식이면 자칫 큰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얘기할게요.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그녀도 똑같은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도 소개해줘요. 찬찬히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좋아요. 연락할게요. 아 참, 그리고 시바타는 코 밑을 비비며 물었다. 그쪽도 아름다운 여성? 당연히 아름답죠. 나하고 막상 막하랄까? 교코는 살짝 윙크를 날렸다. 오, 기대되는데요. 잘 부탁합니다. 알았어요. 며칠 내로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럼 잘 자요. 네, 잘 자요. 그렇게 교코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사흘 뒤의 오전 시간이다. 시바타는 주식회사 하나야의 본사 1층 접수처에 나와 있었다. 하나야 본사는 긴자 주오도리를 마주하고 있다. 도로를 끼고 맞은편은 하나야 긴자점이다. 접수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바타는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테이블이 20개쯤 나란히 놓였고 그 반절쯤이 차 있었다. 테이블마다 번호가 매겨져서 시바타는 10번 테이블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5분쯤 뒤에 상대가 나타났다. 작은 몸집에 홍보과장이라는 직함치고는 젊은 남자였다. 시바타보다 약간 연상으로 보이는 정도다. 무로이라는 게 그의 이름이었다. 인사를 나눈 뒤 시바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번 하나야 감사 파티는 무로이 씨가 총괄 책임자였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로이는 불안한 듯 눈을 좌우로 굴리며 머뭇머뭇 말을 이어갔다. 총괄 책임자라고 해봤자 통상적인 사무 처리를 한 것뿐입니다. 감사 파티는 벌써 몇 년째 계속 진행해온 행사니까요. 경계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다. 감사 파티 후에 컴패니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문의할 게 있다고 시바타가 전화로 말했을 때부터 이 사람의 말투는 내내 이런 식이었다. 컴패니언 회사를 선정하는 것도 무로이 씨 이름으로 했죠. 그건 그렇지만 실제로 연락한 건 부하 직원이에요. 하지만 밤비 뱅퀴스에 의뢰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야 뭐...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무로이의 눈에 불안한 빛이 짙어졌다. 시바타는 그 질문은 무시하고 작은 몸집의 홍보과장을 슬쩍 올려다보며 다시 물었다. 왜 밤비 뱅퀴시였죠? 컴패니언 파견 회사는 그 밖에도 아주 많잖아요. 글쎄요, 그건... 무로이는 입술을 핥았다. 그저 전례에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밤비 뱅퀴스를 이용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시바타는 메모 수첩의 표지를 손끝으로 딱 튕겼다. 무로이가 흠칫 놀란 듯 등을 꼿꼿이 세웠다. 실례지만 홍보과장으로 일한 게 몇 년째예요? 무로이는 진짜로 신뢰되는 질문이라는 듯한 얼굴로 대답했다. 3년인데요. 그 목소리에서 불쾌함이 묻어났다. 그렇다면 좀 이상한데요. 시바타는 메모 수첩을 느릿느릿 펼치고 그 페이지와 무로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하나야 감사 파티는 벌써 10년 넘게 해온 행사지만 이전에는 항상 도토 파티 서비스라는 곳에 의뢰했어요. 전례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이번에도 그 회사였어야 할 텐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1년 반 전부터 갑자기 밤비 뱅퀴스로 바뀌었던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부르퉁하던 무로이의 얼굴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까지 조사했는가 하고 놀라는 표정이었다. 우린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 올시다 라고 시바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시바타가 하나야와 밤비 뱅퀴스의 관계에 의문을 품은 것은 마루모토의 과거를 알아보던 때였다. 마루모토의 경력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그는 도쿄의 대학을 졸업하고 7년여 동안 이스트호텔의 연회부에서 근무했다. 그 셀러리맨 생활을 그만두고 동료와 함께 인재 파견 회사를 시작했지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4년 전 부도로 폐업했다. 그러다가 1년 반 전에 이번에는 밤비 뱅퀴스라는 컴패니언 파견 회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예전에 일한 이스트 호텔에서의 인맥을 중심으로 점차 일거리가 늘어나 현재의 중견급 회사로 성장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로는 인재 파견 회사를 폐업하고 현재의 일을 시작하기까지 마루모토는 나고야에 내려가 있었다는 점이다. 본가에서 하던 카페 일을 거들었다는 이야기였지만 그가 나고야에 머물던 동안에 바로 그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밤비 뱅퀴시 어떻게 이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다. 컴패니언 파견 회사는 그 밖에도 수없이 많다. 게다가 호텔마다 특정한 회사와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파티 업계에 새롭게 끼어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밤비 뱅퀴스는 확실하게 상승 곡선을 타며 성장했다. 예전에 근무했던 이스트 호텔에 인맥이 있었다는 것도 그 요인이겠지만 정말로 그것뿐일까? 그래서 시바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긴자 퀸 호텔에 가봤다. 응대에 나선 것은 전에도 만났던 도쿠라라는 지배인이었다. 도쿠라의 얘기에 의하면 밤비 뱅퀴과 일하게 된 것은 하나야의 감사 파티 때부터라고 했다. 하나야 쪽에서 밤비 뱅퀴스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파티 때 상당히 평판이 좋아서 그 뒤로 퀸 호텔의 전 계열사에서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하나야가 왜 밤비 뱅퀴스를 콕 집어 지정했는지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습니까? 시바타가 재우쳐 묻자 무로이는 후 하고 숨을 토해내더니 불쌍한 표정으로 눈썹이 축 처진 채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시바타는 저절로 무릎을 앞으로 내밀었다. 무로이는 시선을 살짝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실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위쪽에서 밤비 뱅퀴스에 의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요. 저희도 잘 모른다니까요. 위쪽의 업무 지시에 따른 것 뿐이에요. 위쪽이라면 어디? 시바타의 말에 무로이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더니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정말로 제가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약속합니다. 라고 시바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타케 부장님이에요. 무로이가 말했다. 사타케 부장? 그 사람이 왜... 그건 저야 모르죠. 밤비 뱅퀴 쪽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말을 내뱉은 뒤에야
실언이라고 깨달았는지 무로이는 일부러 헛기침을 했다. 사타케 부장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시바타의 말에 무로이는 당황한 눈빛이 되었다. 지금 부장님을 만나시려고요? 무로이가 겁을 내는 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괜찮아요. 무로이 씨를 만났다는 건 비밀로 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지금 당장 만나긴 어려울 거예요. 워낙 바쁜 분이셔서 항상 상무님하고 함께 움직이시거든요. 상무님이라면 니시아라 겐조 상무님이에요. 사장님의 셋째 아드님. 그러더니 무로이는 다시금 말이 너무 많았다는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그와 헤어진 뒤 시바타는 접수처에 가서 사타케 부장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긴 머리의 접수처 직원이 전화로 어딘가에 연락해줬지만 역시나 오늘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럴 거라고 시바타도 포기했다. 근데 사타케 부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접수처 여직원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약간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응해주었다. 좀 무서운 분이에요. 나이는? 한 40살쯤이실 거예요. 능력이 대단한 분이시겠죠? 그러자 그녀는 웃는 얼굴 그대로 목을 움츠리며 말했다. 네, 그러시겠죠.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도리어 시바타에게 질문을 던졌다. 호기심이 강한 것은 보통의 다른 여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조사해보는 게 우리 일이라서. 힘드시겠네요. 뭐 다들 그렇죠. 시바타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하나야 본사를 나왔다. 사타케 부장이라. 그가 하나야를 주목하게 된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만일 마루모토가 다카미 유타로 살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분명 다카미 슌스케와도 뭔가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하나야라는 접점을 갖고 있다. 어째 갈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네. 불길한 예감을 품은 채 시바타는 걸음을 옮겼다. 그날 저녁 시바타는 동료인 나오이 형사와 함께 신주쿠로 나갔다. 교코 일행과 약속이 잡힌 것이다. 교코는 마노 유카리와 함께 나올 예정이었다. 시바타가 유카리의 정보를 약간 과장스럽게 보고해본 바 일단 얘기만이라도 들어보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나오이가 함께 나온 것도 윗선의 지시였다. 헛수고도 다 경험이니까 라는 게 팀장의 말이었다. 나오이는 유부남이지만 시바타와 나이 차가 많이 나진 않는다. 브랜드 물건은 아니어도 옷차림도 나름대로 세련된 편이다. 아마 오늘 만날 상대를 감안해 그가 선정된 것이리라. 키가 약간 작고 요즘 들어 배가 나오기 시작한 게 결점이지만 약속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 5분쯤 뒤에 교코와 유카리가 들어왔다. 교코의 말대로 유카리는 대단한 미인인데다 서양인처럼 늘씬하게 키가 컸다. 미니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긴 다리가 아름다웠다. 아, 오길 잘했네. 옆에서 나오이가 중얼거려서 시바타는 다 내 덕분이죠? 라고 웃음을 지었다. 간단한 자기소개 뒤에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갔다. 나는 경찰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유카리가 수더분한 투로 말했다. 이국적인 눈매에 도전적인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시바타 씨라면 믿을 수 있다고 교코 씨가 권하길래 만나기로 했어요. 그게 에리를 위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시바타는 멋쩍게 말했다. 다른 형사였다면 나도 안 권했을 거예요. 그녀 옆에서 교코도 말을 거들었다. 다들 꾸역꾸역 주어진 일만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바타 형사님은 달라요. 혼자만 에리는 자살이 아니라고 믿어줬거든요. 교코의 말에 나오이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우리도 수사를 허술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마음이야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일찌감치 자살로 처리하고 넘어가셨잖아요. 다양한 근거에 의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 시바타한테서 얘긴 들으셨죠? 독극물에 출처라든가 호텔방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든가. 아이를 타이르듯 나오이가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트릭이죠. 맞아요. 저도 트릭이라고 생각해요. 그 트릭을 밝혀내는 게 형사님들 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나란히 노려보는 바람에 나오이는 이거 참 이라고 머리를 긁적였다. 오늘 혼나려고 나온 것 같네요. 때마침 종업원이 다가와 커피 2잔과 사과 스쿼시, 시나몬 티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잠시 틈이 생긴 것을 계기로 시바타는 유카리에게 화제를 던졌다. 그러면 유카리 씨가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죠. 그녀가 시나몬 티를 마시고 두어 번 눈을 깜빡거린 뒤에 입을 열었다. 그녀가 들려준 얘기는 며칠 전 교코에게서 들은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다. 에리가 이세 고이치의 범행에 대해 뭔가 조사하는 중이었다는 것. 그녀가 로열 뱅퀴스에서 밤비 뱅퀴스로 회사를 옮긴 것도 그런 목적일 것이라는 추측 등이다. 다만 그 추측에 별다른 근거는 없었다. 그리고 특히 강조한 점은 에리가 마루모토 같은 남자를 좋아할 리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위해 자살할 리도 없다는 논리다. 한바탕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시바타가 다시 물었다. 혹시 그 뒤에 유카리 씨도 뭔가 알아낸 게 있었어요?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이 시선을 떨군 채 고개를 저었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죠? 그 말에 유카리는 어깨를 움츠리며 살짝 눈을 감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죠. 너무 무리하게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일이니까요. 물론 경찰에서 해결해 주신다면 그게 가장 좋죠.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옅게 웃었다. 교코 일행과 헤어진 뒤 시바타와 나오이는 본청에 돌아가기로 했다. 지하철 안에서 나오이에게 어땠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그 정도로는 근거가 너무 빈약해. 한 가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야 물론 그 두 사람은 감으로 하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여성의 감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형사의 감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다고 시바타는 생각했다. 근데 정황상 명백히 자살이잖아. 다카미 유타루 살인 사건이 이번 일과 관련이 있다니.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인 것 같다. 시바타는 대답 없이 지하철 밖의 경치로 시선을 던졌다. 그 지나친 비약을 자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얘기 팀장님이 들으시면 당장 코웃음을 치실 것 같은데. 마지막은 혼잣말처럼 나오이가 중얼거렸다.